네,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이 빗길 때문에 큰 사고가 안타깝게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45인승 버스가 50대 중년 부부를 태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그 승용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안타깝게도 두 부부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도시구신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참혹한 사고 현장, 바로 어제 오후였습니다. 깜빡 졸았다. 버스기사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깜빡 존 졸음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입니다. 45인승 버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SM5 뒤에 있는 K5 차량을 들이받았고 결국은 버스가 K5 차량을 올라타서 한참을 K5 차량을 깔고 앉은 채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영상인데 사고 장면이 너무 참혹해서 저희가 모자이크로 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에 깔린 K5 중형차, 승용차가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 안에는 모처럼 나들이를 가고 있었던 중년 부부가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임 위원님, 일단은 너무나도 참혹한 사고 현장인데요. 이 버스 기사가 왜 이 같은 끔찍한 사고를 낸 겁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잠깐 졸았다. 예.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장마철에는 굉장히 사람 기분이 떨어지죠. 특히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는 졸음운전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요. 마침 어저께 사고 난 것도 2시 45분가량. 점심 먹고 굉장히 졸린 그 시간에 정말 의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동 거리에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그냥 저렇게 사고를 내고 그냥 밀려간 거죠. 그러니까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졸음운전은 사실 음주운전만큼 위험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고율이 음주운전의 3배나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도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이런 광역 버스를 모는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봉평터널 사고 이후에 몇 시간 운전하면 몇십 분 쉰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버스 기사님한테 일단 상황을 여쭤봤더니 졸음운전을 하셨다고 일단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고 길게는 말을 못 나눴던 상황이었어요. 어제 너무나도 참혹했던 빗길 사고 현장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누리꾼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버스 운전사 김 씨의 발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깜빡 졸면서 멈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버스 전용 차로인 줄 알고 달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2차로였다. 왜 이 김모 씨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이 순환 근무와 관련해서 과연 잘 지켜졌는지 이 여부도 좀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발언도 한번 살펴볼까요? 졸다가 차선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스키드 마크, 그러니까 타이어 자국이 없는 걸로 봐서 운전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 직전까지 졸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딪히는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숨진 부부의 사연도 안타까운데요. 숨진 부부의 아들이 이 두 부모님의 외출길에 대해서 이런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숨진 부부의 아들입니다. 봉제 일을 하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어서 주말이 되면 어머니와 기분 전환을 위해 꼭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다녔다. 결국 이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좀 견디기 위해서 나들이길을 가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건데 아들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들도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부부의 외동아들이 얼마 전 결혼해서 이제 3개월 후에 첫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다.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손주를 보기 3개월 전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 친척도 오열을 했습니다. 김배민 박사님. 네. 이게 한 번의 졸음운전이 결국 이러한 참사로 이어졌는데 조금 전에 사고 영상 많은 시청자들도 지금 보셨지만 깜빡 졸았는데 차가 종이창처럼 그렇게 구겨졌고 결국 한 가정이 이렇게 비극이 찾아오고. 네, 저도 풀 영상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면서 속도를 좀 줄이기만 했었어도 이렇게 끔찍한 사고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던 지점이 양재 나들목 근처예요. 그러니까 많은 서울 시민들이 외곽으로 빠져서 주말 나들이하고 돌아오다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변 진입하는 양재 나들목에서 속도를 고속으로 가다가 갑자기 차들이 많이 정체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급브레이크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앞에 있는 차들을 보면서 비상 깜빡도 눌렀던 경험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버스 전용차를 달려야 되는데 그때 졸음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속도를 급하게 줄이지 못했고요. 앞에 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할 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차가 부딪혀갖고서는 아래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K5 차량을 몰면서 운전하다가 여러 차례 고속도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부딪히게 되면 앞으로 차가 튕겨져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끔찍한 사고가 안 나는데 결국은 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는 막혀 있고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줄이지 않으니까 차의 사이가 끼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참사가 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봉평터널 사고 때문에 많은 이런 졸음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제로 졸음운전을 방지한다고 운전석에다가 안면 인식하는 장치를 놓고 눈꺼풀이 좀 잠기게 되면은 팔에 진동장치를 울리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실험적인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하루빨리 정부에서 뭔가에 대한 조치들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사건들이 두 번 다시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봉평터널에서 있었던 사고, 그 뒤에 이렇게 몇 중 추돌 사고가 났던 아찔했던 사건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김병민 박사님 잘 아시지만 처음 손주를 안겨드릴 때의 그 기쁨, 뭐랄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참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쁜 순간이 바로 첫 손주를 안는 그런 순간인데 너무 애틋하죠. 첫 손주를 임신하고 나서 그 부모님께 보여줬을 때 부모님이 느꼈던 기쁨이라든지 그리고 출산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양가 부모님이 오셔갖고서는 그 아이를 안아보는 기쁨이라는 거는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고를 당한 유족 같은 경우에는 외동아들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손주가 귀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뭐 안타까운 마음 이루 다시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한 이 대책들이 사실은 국토부 차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우식 교수님 한편으로 말입니다. 45인승 엄청 큰 차 버스가 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뭐 이같이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지만 그 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국산차가 내수용하고 외수용하고 너무 다르다. 네. 그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시판되는 국산차의 이제 이른바 이제 차 두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철판의 두께가 좀 약하다는 느낌은 다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우리 국내에도 이제 외제 차량이 많기 때문에 외제 차량의 그 차문을 열어다 보면 우리 국내 차량하고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일단은 차량 자체, 이 철판 자체가 자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저 사건을 덧붙이고 싶은 것은 결국은 졸음운전이라는 게 필요 아니겠습니까? 필요와 과로인데 대부분 저게 대형 버스 운전사들이나 고속버스, 그다음에 저는 노선버스 운전사들, 그다음에 대형 트럭 운전사들도 저런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차를 몰아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노동자들로서의 어떤 기사 스스로가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장면이 필요하고요. 저도 뭐 예전에 차 운전할 때 보면은 졸음운전하면 스스로 제가 이 발목을 꼬집어 봐도 사실은 허벅지를 꼬집어 봐도 깨질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사고 나기 직전까지 아찔한 순간이 지나면 그때 제가 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건 나고 나서 SNS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놨던데 자율주행 차로 오히려 저걸 운전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운전사를 타지 않고 자율주행이 지금 많은 차량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저런 대형 버스나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차로를 만들어서 그 스스로 알아서 좀 주행하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의견도 나와 있더라고요. 손주를 안아보기 3개월 직전에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2명의 중년 부부의 명운을 또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명복을 기도하겠습니다.